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멤버분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요렇게 한 두 페이지 정도 나오는 질문이어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에 다 대답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만 리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질문 리뷰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자, 질문 읽어드리면, 현재 미국에서 전기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막 시작했는데 박사과정 때 교수와의 갈등이 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갈등이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사인이에요. 자, 시작하자마자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이 갈등이 박사 마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지 얘기 드릴게요. 자, 인간이 지금 님들이 초등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님이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이고 님의 지도 교수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저학년들끼리 갈등이라면 금방 해결이 돼요. 어린 나이에는 아직 인격과 자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은 금세 수정이 되는데, 지금 다 큰 어른들이잖아요. 님도 거의 30대 초반이고 교수는 뭐 40대, 50대, 60대 다 큰 어른들이고 지적으로도 지금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확고하게 결정 내리는 거를 잘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박사과정 초반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게 쭉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거를 유념하시고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교수님과 연구핏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첫 문장을 보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님의 잘못이에요. 왜일까요? 지금 박사과정 초반이잖아요. 연구핏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영상에서 엄청나게 말했으면서도 님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구독자분들이 저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 영상을 뭐 한 3년, 4년을 구독해 봤다고 하면서 애청자래요. 애청자라고 하면서 제가 말한 거를 절대 듣질 않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계속 물어봐요. 왜 내 인생이 안 풀릴까요? 님이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치셔야 돼요. 남의 인생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항상 꼬여요. 아시겠죠?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인생의 끝에 결국에는 망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오늘부터라도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픈 마인드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예전에 미국 대학 합격 직후 연구 방향에 대해 유학 교수님께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주로 이제 상용으로 파는, 지금 뭐 마켓에 나가면 파는 그런 가상현실 기기와 같은 상용 모바일 증강현실 기기에 인공지능이나 메디컬 트레이닝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제 사용자들에 대해 유저 스터디를 하는 형태의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컷해볼게요. 이거는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천 기술이 아닙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응용해서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박사과정이라기보다는 요런 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기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들 있죠. 그런 스타트업들이 할 법한 지금 연구예요. 굉장히 미국적이지 않습니다. 딱 봐도 교수가 후진국 출신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교수가 절대 선진국 출신이 아닙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 출신이 아니에요. 내국인 교수가 아니라는 거를 요 문장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당시에도 유학 교수님께서 별로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컷해볼게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미 성공을 하고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우뚝 선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타임머신 타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엎질러진 물이에요.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 입학하였습니다. 컷 해볼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님이 지금 인생이 약간 꼬이려고 하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님의 이 랩이 원천 기술을 다루지 않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저도 이야기해줬고 님도 알고 있었고 님도 사실 똑똑한 사람이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택한 이유가 뭐죠? 여기 아니면 딱히 다른 데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예요. 아시죠? 님이 선택한 거예요. 님이 선택하고 님이 시작한 갈등입니다. 교수는 처음부터 이걸로 계속 하려고 랩을 열고 이거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님이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갔을까요? 자,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왜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들어갔을까? 님이 무엇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 근본 목표보다 님은 미국 박사라는 그 뭐랄까 미끼 그게 지금 너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덥석 물은 거잖아요. 아시겠죠? 님이 왜 낚였는지 알겠죠? 그 님의 욕심 때문이에요. 이거는 단순하게 박사과정 문제가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제 주변에 아는 그 여사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사친이 지금 결혼한 다음에 이혼 위기에 있어요. 이혼하냐 마냐 도장 찍냐 마냐 있는데 그 여자가 결혼하던 그 초반에 주변 사람이 다 말렸어요. 저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야. 좋은 남자가 아니야. 결혼하자마자 바람 피고 다닐 거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거고 너에게 상처 줄 나쁜 놈이야. 주변에서 다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왜 포기 못했는지 알아요? 왜 포기 못했냐면 돈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래서 막 그런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런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남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저 집에 시집 가면은 내가 깊은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 걸 알았지만 그 돈 그걸 놓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다정한 남자랑 결혼했었어야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를 했었어야죠. 지금 당장 문이 안 열리면 다른 쪽 회사에 잠깐 몸담고 있다가 나를 받아주는 랩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었어야죠. 근데 일단 미국 박사라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에 님이 낚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방향을 하고 싶어서 지도 교수님과 연구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AI와 뉴로사이언스의 교차점이 되는 분야를 하고 싶다고 얘기 들었고 아이 트래킹 데이터 기반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ECG 정보와 융합하여 뇌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증강현실과 연결점이 있어서 해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문제점은 유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연구가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에 묶여있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묶여있어 알고리즘 이론과 같은 펀더먼털한 연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그 여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결혼한 후에 남편이 계속 술 마시고 술집 다니고 결혼한 후에도 막 여기저기 여자들한테 찝쩍대고 다니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계속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술집 좀 그만 다니고 다른 여자들 좀 추태 좀 그만하고 계속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남자입니다. 30대 40대가 돼가는 이런 성인이 된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아요. 본인이 처음부터 결혼할 때 돈이 많은 남자를 좀 내려놓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에게 다정할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가진 남자일까? 이걸 본인이 판단한 후에 자기에게 맞는 남자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돈 보고 거기 갔다가 시집 갔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곧 이혼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수가 님이 원하는 거 안 하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가서 님이 교수를 바꿔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갈등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갈등은 계속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님이 처음 갈 때 님이 원하는 거를 연구핏을 맞춰서 갔었어야죠. 님이 지금 선택을 한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날 받아주니까 혹은 나에게 펀드 주니까 간 거잖아요. 그러면 님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회사도 님이 졸업하고 회사를 갔어요. 근데 지금 님이 뇌과학을 연구하고 싶다고 쳐봐요. 그런데 뭐 반도체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님의 잘못인 거예요. 왜 뇌과학 쪽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거길 갔었어야죠. 근데 거기 안 가는 이유가 대부분 뭔지 아세요? 연봉이 작아서, 회사 네임밸류가 별로여서.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네임밸류가 좋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가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전혀 엉뚱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저 뇌과학 일 시켜주세요 하면 회사도 곤란한 겁니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 전공 선택에 있어서 불행하냐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보다 학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주변에 이제 법대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S대 법대를. 주변에 부모들이 거기 가면 성공한다 해서 갔는데 이 사람 꿈은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수의사를 하거나 아니면 애견샵, 펫샵 오너가 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속의 열망인데 부모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학벌 좋다고 하는 S대 법대를 가가지고 너무 불행하게 살았어요. 남들은 S대 법대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0대 후반에 다 때려치고 결국엔 수의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미국 박사라고 해서 우러러보는 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연구,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님은 이미 지금 들어가잖아요. 님이 그러니까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면 지도 교수를 바꾸거나 그 지도 교수 바꾸면 되잖아요. 다른 랩에 컨택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학기나 1년 정도 더 다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랩을 바뀌면 이제 거기 가서 또 맨땅에 헤딩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한 학기나 두 학기는 낭비됩니다. 아니면 학교를 옮기거나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게 내 길이다 하고 가는 거죠. 내 마음의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이건가 보다 하고 졸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박사과정 한 5년간 괴롭겠죠.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아닌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좀 더 자기가 가려야 하던 길과 멀어지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또 중간에 자신을 틀 수가 있어요. 제 석사 때 교수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 전공이 뭔 줄 알아요? 박사학위 전공이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그래서 그 사람이 박사 때 왜 그걸 했냐면 주변에 그 미국산 오토바이 알죠? 그 폭주족들이 좋아하는 그 미국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회사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분의 박사과정을 펀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딴 데서는 안 받아주고 형편이 없어서 거기 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걸 군말 없이 참고 박사 5년을 마친 다음에 졸업해서 본인이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랩이 생겼죠. 자기 랩이 생기면 자기 랩에서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리서치를 본인이 틀었어요. 원래 박사 전공 뭐라고요? 오토바이 엔지니어에서 오토바이 엔진 하던 사람이 졸업하고 이제 그 오토바이 엔진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엔진 하던 프로젝트 하다가 엔진의 진동을 연구하신 거예요. 그 엔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진동이라는 토픽을 하신 다음에 결국 그걸 어떻게 틀었냐면 그 오토바이에 탄 그 라이더가 허리에 느끼는 통증이 진동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로 딱 프로젝트를 튼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또 허리 통증 의학, 정형외과 허리 통증 의학을 하는 클리닉과 펀드를 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에 바이오 리서치로 전환하신 거예요. 이게 제 석사 때 지도 교수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 가난하게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내가 길이 열리면 뭐든지 한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예요. 또 이렇게 좀 헤쳐나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내가 겪는 이 스트레스 속에서 남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님이 선택해서 일어난 갈등이기 때문에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뭐 지도교수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원망해봤자 인생 하나도 안 풀립니다. 다 내 탓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 그냥 쭉 갈 것인가 아니면 교수를 바꿀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 교수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건 쉽기 때문에 본인이 결단을 하세요. 지도교수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가 꾹 참고 박사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뭐 교수가 된다거나 했을 때 그 후에 자기의 이제 연구 방향성은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